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주 동안 해외 출장에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짧게라도 올리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허당기 많은 저의 성격 때문에 짐가방을 풀어놓고 보니 삼각대도 마이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려는데 아시죠? 유럽의 인터넷 속도 정말 느린 거. 업로드가 되다가 말다가 되다가 말다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미리미리 찍어놓고 예약 설정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저는 그렇게 면밀하지 못했네요. 출장을 가면 책을 꼭 챙겨가는데 이번에 챙겨간 책은 밀란 쿤테라의 농담이었습니다. 일전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쓱쓱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시죠? 출장이라는 게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잖아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장 동안 책을 읽는 시간은 이동 시간이 전부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출장은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갔고 비행기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자동차로도 이동을 많이 해서 운전도 많이 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라고는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지만 시차에, 미팅에, 운전에, 다음날 일정에 책 읽기를 포기하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이번 출장 동안은 특이하게 정말 운전을 많이 했는데요. 계속 운전하는 동안 책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싶다, 어떤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책을 읽게 되었지? 아니, 언제부터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됐지? 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책 어렸을 때부터 읽었겠죠. 엄마의 손에 이끌려 서점을 자주 갔고 오빠 언니가 읽던 책을 물려받아 읽었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반 강제적으로 읽으라 한 책들도 읽었고요. 조금 더 커서는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책하고 담을 쌓았다고 말하죠. 책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책하면 공부였고 공부는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앉아있기보다는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거나 카페에 앉아 멍하니 사람 구경하는 걸 젤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어학이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는 주로 활자 위주로 책을 읽었습니다. 문장을 분석하고 독해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책을 통으로 읽은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 감각은 늘어난 것 같은데 독서 근육은 생기지 않은 듯 했어요. 늘 무엇인가를 읽었지만 언어를 배우기 위한 독서였지 독서 자체를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출장 갈 때였는데요. 대부분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 길에서 버려지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서 읽었다기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멍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또는 딴짓할 게 더 이상 없어서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대강 읽거나 어떤 시간 때우기 용으로 읽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 순간이었는데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한 10년쯤 되었나? 독일에서 한국 출장 오는 길이었는데 북경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커넥팅이 좀 꼬여서 출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고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북경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의 여권을 보더니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기다렸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나 그냥 경유해서 갈 뿐인데 왜 그럴까? 속은 정말 초조했죠. 와, 정말 그 순간이 피가 마른다는 순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정말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따진다고 설명한다고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곳에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활자에만 집중했죠. 글이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읽어냈습니다. 그러자 스르르 긴장이 풀리면서 책에 몰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시간이 멈춘 듯 책장을 넘기면서 여건과 그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공안이 여권을 가져다 주면서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씩 하고 웃었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왜 그때 그 상황에서 3시간이나 거기에 앉아 기다려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 3시간 동안 저는 사랑의 기술을 완전히 다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책이라는 매체에 훅 빠져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책이 없었다면 저는 초저에 말라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책이 그 순간을 구해준 거죠. 되돌아보면 삶에는 늘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한다, 어쩐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바로 책에 빠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틈틈이 남는 시간을 책으로 채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각 잡고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책의 옆에 두고 이동하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틈이 나면 틈틈이 책을 펼쳤습니다. 책의 종류는 다양했고요. 닥치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읽었습니다. 조각조각 읽으면 내용이나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신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앉아서 1시간, 2시간 연속해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자주자주 읽는 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책을 여러 권을 동시다발적으로 읽는데요. 출장 끝나고 서울에 와서 펼쳐둔 책이 마르케스의 서재에서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양자 공부, 책만 보는 바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한 책을 읽다가 조금 질릴 듯 하면, 다른 말로 집중력이 떨어질 듯 하면 다른 책으로 갈아타는 거죠. 왜 학교 다닐 때에도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체육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 있잖아요. 그 시간표대로 읽는다는 건 아닌데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책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가방은 좀 무거운 편이죠. 여러 권을 다 들고 다녀야 하니까. 책은 그 순간 저를 구원해준 도구이자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독서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목적성 있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정말 책 자체가 재밌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목적 없이 읽기 시작한 책들이 저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책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세상과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의 삶의 경험이 가능한 거죠. 제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제 마음과 생각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제가 책을 읽는 이유를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현실에 있으면서 다 해보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얻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책을 읽거나 카페나 번잡한 거리에 나가 멍하니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 사람들과 지금 저와 현 시대를 공존하는 사람들의 관심으로 저는 책을 읽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는 저를 배우고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 존재에 대한 호기심,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으로 책을 읽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저에 대한 삶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이유로 책을 읽지만 여러분은 왜 책을 읽나요? 그리고 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분명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있으니까 책을 읽으라는 거겠죠? 독서의 힘, 독서의 중요성, 독서의 유익한 점, 책을 읽으면 이렇게 변한다. 책을 읽어라. 책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흔하되 흔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딱지가 앉아버린 이 표현들이 시대가 변하고 소통의 매체가 변하는데도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